네, 반갑습니다. 자, 3월 5일 밤 9시 6분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요, 연 4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오전장에 아침에 좀 띄웠다가,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로 다시 하락을 좀 했었죠. 한 플러스 한 12%, 13% 정도 점심때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갑자기 장막판에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끌어올린 주체는요, 외국인이 아니고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연기금이 잠자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장막판에 연기금이 이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왜 끌어올렸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동안에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바닥권에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이때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 10% 이상 올랐는데 갑자기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길게 본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연기금 입장에서는 뭐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됐다.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이제는 지난번처럼 급락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어떤 뭐 확인하고 매수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 이상 많이 올랐는데 종목별로 전부 다. 자, 우리 세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참 답답합니다. 자, 개인들 하고요. 이 코스피, 그래서 이 매매 동향을 제가 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개인들과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날 저점을 찍고 월요일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종가상으로는. 그때 외국인은 코스피를 팔았지만 이때 코스닥은 외국인은 이날 샀죠. 금요일날. 그 전에 코스닥은 매수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날 금요일날 기관들도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대량으로 기관이 매수에 들어왔었죠. 저점에서요. 외국인은 코스닥만 매수에 들어왔고 금요일날요. 그 이후에 외국인은 코스피를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번 잠깐 들어온 것은 아마도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좋을 거라고 보고 또 한번 위에 갭 띄워서 먹으려고 아마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뜨니까 다시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특히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는 최저점에서 한 이틀 대량으로 사서 그 다음에 상승할 때마다 팔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 이놈은 샀다 팔았다를 대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투자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부쩍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뭐 안정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개인하고 이런 다른 주체들은 조금씩 보면 사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요 최근 3일 동안 외국인은 그 전부터 대량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어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 뭐 자금 유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환율이 그동안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꾸준히 상승해 왔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좀 일어났고요. 지금은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됐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외국인은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환율이 상승을 할 때는 처음에는 대응을 못 하다가 환율 어느 정도 상승하면은 야, 안 된다, 돈 빼 하면 돈 빼야 되겠죠. 계속 빼야 되고요. 빼는 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 환율은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오르다가 환율이 정점을 찍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면 그때 야, 환율 꺾였어, 이제 안정 찾은 것 같아, 그러면 야, 다시 사 하면은 이제 뒤늦게 후행성으로 다시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의 매도는 저는 이미 시장은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도는 조만간 저는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 매도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뭐 지금 샀다 팔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코스피는 뭐 외국인을 봐야 되니까요. 개인들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매일같이 사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일반 개인인지 아니면 스마트 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자, 이 개인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뭐 신용 잔고가 너무 높아서 뭐 지금은 저점이 아니다라고 많은 곳에서 많은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미 저점을 찍고 종목별로 10% 이상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신용잔고 두려워하다가 저점을 놓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닥인데요. 자, 코스닥은 보면 지난 금요일날 이날이죠. 이때 제가 여러분께 매수 신호 포착 드릴 때 요걸 보고 제가 요것도 여러 신호 중에 하나겠죠. 외국인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외국인이 코스닥을 저점 매수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포착을 했고, 어떤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댓글에다가 15개 정도인가 10개 정도 이상을 제가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때 제 기억나는 게 코스모 신소재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도 있었고, 제넥신도 있었고요. 그 다음 네페스는 그때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매수 수량이.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외국인은 저점 매수하고 다시 월요일에 또 코스닥을 저점 매수하고서요. 화요일 한번 던져주고 내일 미국장이 오를 거라 보고 다시 샀다가 미국장이 실제 오르니까 또 아침에 또 다 던져버리고요. 자, 요런 식의 매매를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내일 미국장 빠진다고 보고 아마도 우리나라는 또 개업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죠. 개업 하락이 이후에 다시 눌려질 텐데 어차피 지금 이제 눌림목이 들어올 그 구간에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 구간에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내일이나 모레에 걸쳐서 외국인들은 또다시 저점 매수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개인들은 또 미국장 올랐다 올 또 달라들었죠. 오히려 오늘은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은 또 달라들었고요. 또 어제는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완전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역사이클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사고 여기도 외국인이 살 때 기관 살 때 개인 팔고 외국인 팔고 개인 사고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개인 팔고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개인 사고 개인은 계속 역사이클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하면 야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저점이다가 달라들면 또 꼭지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종목별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메모장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이제 내일부터는요, 일시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고요.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폭락이 나오는 그런 일은 좀 저는 확률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아마 2000한 코스피 기준으로는 2050포인트 정도 전후에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눌림목이 들어오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눌림목 구간이 들어왔고요. 이후에 눌림목을 받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2050 정도 좀 더 심하게 빠지면 2035 정도 구간이 지금 코스피 일봉상 5일선이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5일선이 맞물리는 자리가 내일은 2035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모레 정도 되면은 한 2050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050이나 2035 그 구간까지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후에 재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분봉이나 어제 제가 30분봉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이나 일봉의 파동으로
단기 매매를 좀 지금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4일 연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분봉에서 찾아낼 수 있고요. 좀 느리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일봉에서 파동을 계산하셔서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이나 단기 매매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코스모 신소재하고 어제 비트컴퓨터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자, 비트컴퓨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죠. 자, 비트컴퓨터는 30분봉, 분봉으로 30분봉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이날이 5파가 완료되는 고점이 나왔고요. 이 이후에 지금 밑으로 빠지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이렇게 파동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시죠.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봉상 30분봉상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고점을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250원이 코스모는 30분봉상 단기 5파의 고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한번 돌려보시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요까지는 아직 추가로 요 종가상으로 여기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남아있고 그 한 번 더 추가 상승은 30분봉상 단기 5파 고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격은 대략 1250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시면 되는데 오늘 고점이 1250원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놈도 아까 비트처럼 다시 눌림목 구간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눌림목 구간이지 다시 재차 하락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자, 오늘 1파 상승, 2파 조정, 일봉상 3파 상승이 충분히 들어왔죠. 자, 그러면 내일은 좀 눌려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요 11선 정도 지지를 한번 보죠. 11선이 얼마입니까? 9,745원 정도죠. 예, 저는 11선 정도는 만약에 밀리더라도 9,745원 정도나 9,800원 정도는 다시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일봉상은 좀 긴 텀이죠. 아까 30분봉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1,500원 전후까지는 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1,450원이나 1,500원 정도 까지는 일봉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짧은 텀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아까 30분봉 매매하시면서 오늘 1250원에 고점 딱 정확하게 나왔죠. 그러면 1250원이나 1200원에 파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9800원이나 뭐 9900원 정도 나오면 분할 매수해서 또 15,000원에 파시면 되고요. 그렇게 짧게 매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일봉으로 조금 긴 텀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냥 일봉으로 그렇게 매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1,500원 정도에는 일단 좀 한번 잘라 주셔야 될 듯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5파가 일단 만료가 되는 지점인데 그 구간에서는 좀 세게 하락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5파가 이제 작은 소파동성 5파가 완료가 되면 좀 세게 하락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가지고 조금 텀을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1,500원 전후 분봉을 보시고 짧게 매매하실 분들은 뭐 30분봉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30분봉을 볼 수도 있고 뭐 60분봉을 볼 수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는 구간이 다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오늘 매도 1,250원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200원, 250원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다시 홀딩 하시고요. 오늘 감사 보고서가 나왔네요. 코스모 신소재는요. 감사 보고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짧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적자네요. 맞죠? 영업이익 적자네요. 단기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네요. 이 종목은 내일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오늘 30분봉에 매매하신 분들, 고점 매도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짧게 매매하신 분들이요. 들고 가십시오. 오늘 매도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감사 보고서에서 실적이 안 좋은 걸 물론 예상은 돼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하반기나 돼야 코스모 신소재는 좀 실적이 돌아서는데 단지 이제 전기차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는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도 다른 전기차보다는 이번 반등 시에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기차들보다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더 좀 상승폭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조금 눌림목이 제법 들어올 것 같습니다. 11선이 만약에 깨지면 5일선까지 눌릴 수도 있습니다. 5일선은 9,53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9,530원까지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11선에서 멈출 수 있겠는데 아마 9,530원까지도 좀 하락을 열어두셔야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9,800원 정도에서 지지될 수도 있고 9,750원이나요. 자, 아침에 갭으로 하락을 해버리면 여러분 따라서 매도하지 마시고 들고 계십시오. 다시 올라옵니다. 한 번 더 상승 파동 남았습니다. 일봉상이요. 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들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요. 제가 또 메모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분봉이나 일봉으로 파동으로 단기 매매를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봉상으로요 5일선을 이탈 시에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5일선 이탈 시에는요.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5일선이 얼마? 지금 5일선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 5일선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일은 5일선이 9,532원인데 잠깐만요. 9,420원 9,000원. 내일은 아마 이게 9,6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내일은 5일선이 그러면 9,600원이나 9,700원 정도에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5일선을 깨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 암학회 참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넥신이 있었고 ABL 바이오가 있었고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죠. 제넥신, ABL 바이오, 매트릭스 관심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들 한번 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도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좀 파동이 완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요. 아까 오늘 제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드팩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매드팩토는 여러분께 한 6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이요. 장중에는 뭐 6만원을 살짝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6만원 근처까지 일단 왔죠. 이 종목은 글쎄 좀 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네. 자,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일단 왔습니다. 매드팩토요. ABL 바이오도 제가 요 구간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또 일부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댓글로 요 지점요 17,250원 저점 찍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17,400원에 한번 저점 매수해 보시라고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자, 이 이후에 이 종목은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동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파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주는 일단 한번 좀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기회를 보지 않을까. 아직 이 미국 암학회가 4월 25일부터 29일이니까 아주 좀 남았죠. 일단은 소파동은 완료가 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격 매수 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제넥신도 한번 보시죠. 파동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제넥신도 저는 개인적으로 5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내일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동상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단기 소파동상 이제는 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조정을 받고 나면 그때 좀 다시 관심을 가지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주식에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바이오주들이.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아직도 기간이 오늘 동시에 순매수 들어오는 게 조금 냄새가 나죠. 이거는 무슨 얘기다? 내일 띄워서 팔겠다는 얘기죠. 갭 띄워서 팔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때 외국인이 팔던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었네요. 이거는 갭을 띄우겠다는 얘기죠. 단기로 들어간 외국인입니다. 아마 내일은
좀 조심하시고요. 당분간 바이오주, ABL 바이오, 제넥신, 뭐 매드팩토, 그다음에 유틸렉스 이런 종목들, 미국 암학회 신청한 종목들은 좀 눌려지면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는 제가 보기에는요, 당분간 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이오주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오주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관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이번 하락이 끝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들어온다면 어쩌면 바이오주가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소외됐기 때문에 라고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당분간 좀 바이오 섹터들이 이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IT 종목들은 지금 왜 문제냐? 경기가 지금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IT 종목들은 좀 쉬어야 된다. 지금 경기 위축 우려가 굉장히 많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별 힘도 없습니다. 전기차, 코스모 신소재만 힘이 좋지 나머지 전기차들은 힘 없습니다. 그 다음 이런 반도체나 전기차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 코스모 신소재 빼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내일은 좀 한번 흔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는 시장 주도성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전기차 섹터에 관심이 있으시면 삼성 SDI 같은 종목을 차라리 한 종목의 포트에 넣어 두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이런 종목이 시장이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중소형주보다는 하락의 폭이 적고요. 남들이 20% 하락할 때 이 종목은 8%밖에 하락 안 한다 그랬죠. 또 상승을 할 때도 오히려 오늘 전기차주도 보시면 다른 코스모 신소재를 제외한 웬만한 전기차주는 오늘 다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 같은 이런 대형주가 오히려 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큰 주식부터 먼저 가고요. 시장이 왜냐면 지금은 좀 완전히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안정화가 완전히 뭐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형주가 먼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공식이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일반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돌아서고 또 이제 확실하듯이 그때 이제 개별주들이나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아직도 불안불안하죠. 지금 팬데믹 공포라고 며칠 전에 저번 주까지는 팬데믹 공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죠. 여러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얘기 많았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공포다 이렇게 했죠. 그 팬데믹 공포가 유튜브 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시장은 소리 소문 없이 저점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승의 초입 구간이고요.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대형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 쪽은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있는데 LG화학은 50만원이 너무 무겁고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삼성 SDI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종목 넣고 그 다음에 전기차 다른 중소형주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 많이 넣었으면 수익이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그런 시장 주도성 대형주를 포트 하나 넣고 그에 따르는 중소형주를 같이 편입을 혼합해서 넣으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금은 그동안에 다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시에는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드디어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했죠. 오르는 종목은 오르는데 오르지 않은 종목은 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중소형주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종목, 실적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를 여러분께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네페스 같은 종목 한번 보시죠. 오늘 7%나 올랐는데,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외국인이 지금 지난 금요일날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자, 네페스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 하나 둘 셋 넷 이때죠, 그죠? 자, 이때부터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 종목은 실적 모멘텀이 있어서 기간에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면 얼마 못 가서 고점은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조심조심 하는데 제가 보기엔 파동이 하나 둘 셋이죠. 그럼 내일이나 모레 한번 눌림목 들어온다면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정적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 눌려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크게 많이 눌려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몸통의 절반 정도 만약에 눌려진다면, 만약에 내일 미국 조정이 들어와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 요 시가 정도 부분이 되고요. 더 낮으면 시가고, 아니면 몸통 절반 정도요. 해서 마지막 5파를 한번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은 1파 상승 후에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지금 5파 상승 구간이고요. 이 3파 조정을 굉장히 이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은 게 아니고 견조하게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만 눌러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세를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항상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박스권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외국인의 옵션 동향을 며칠 동안 좀 보셨던 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당분간 박스권으로 외국인이 막아놨었죠. 막아놨다가 오늘 제법 이제 풋을 좀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샀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눌림목은 들어올 수 있어도요. 그 눌림목 이후에는 다시 저는 재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이번 눌림목 구간에 또 잘 현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쓰실 때는 한 방에 다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눌림목이 내일 하루만 놓을지 아니면 이틀 놓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매매 동향을 봐야 되고요. 근데 종목별로 여러분께서 그 맥점만 가지고 계시면 내일 하루 눌림목이 오든 이틀 눌림목이 오든 그 종목별로는 여러분께서 그 하루 이틀 상관없이 그 가격에 맞춰서 매수를 저는 적극적으로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선이 정상적으로는요, 이 11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11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745원이죠. 근데 잠깐만요. 9,780원, 9,745원. 9,700원 정도 되겠네. 지금 아직도 11선이 돌아서질 않았거든요. 한 9,700원 정도가 11선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서 1차 좀 만약에 코스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1차 조금 매수하시고요. 이 자리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 5일선이 지금 보시면 9,472원, 9,420원, 그 다음에 9,532원이죠. 그러면 9,600원, 9,700원. 제가 보기에는요, 9,700원 전후 요 11선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적이 안 좋은 게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 5일선을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5일선이 내일은 아마 내일 장 시작이 되면 이 5일선이 좀 올라올 겁니다. 그 5일선 가격이 있을 건데요. 그 5일선에서 부닥치거나 11선에 부닥쳐서 돌았으면 다행인데, 그 자리를 깨버리면 그때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 5일째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이 내용을 분명히 미리 알고 있을 텐데,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니까
아마 크게 뭐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조정이 잘 눌림목을 받고 돌아선다면 15,000원 전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분 봉 보고 짧게 매도하신 분이 단기간에는 승리자입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5일선 정도까지 만약에 밀리면 그 자리에서 한번 사 보십시오. 그리고 5일선 깨면 손절하시고요. 지금 5일선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한 4일 동안 연속 올랐기 때문에 5일선이 좀 살 돌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은 5일선이 좀 더 올라올 겁니다. 그 5일선을 여러분께서 중심으로 잡고 하시면 되고요. 이미 11선을 탈환을 했더라도 1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간 종목은 11선을 중심으로 보셔도 되는데, 대부분 11선을 많이 크게 이탈해서 올라간 종목은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제가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덜 오른 종목을 좀 발굴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위닉스 같은 종목을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오늘 저쯤에서 어쨌든 수익이 다 나신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위닉스라든지 또 효성 ITX 같은 경우 오늘 9%나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날 사놨으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죠. 아니 오늘 아침에 사서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1파, 2파, 3파 상승 들어왔고요. 이 종목도 내일은 좀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한 번 더 5파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직전 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때 발굴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요, 지금 물론 1, 2, 3파 상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얼핏 아까 뉴스를 듣기로는 시진핑이가 일본을 4월 달에 공식 방문하는 것을 연기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공식 방문을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화장품주가 지금까지 버틴 거는 내수가 안 좋은데도, 중국 내수도 안 좋고 우리나라 내수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시진핑이 하나만 보고 버텼는데, 만약에 그게 연기가 된다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서 좀 정보를 좀 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